다음 소식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주장했던 5G 통신 서비스가 아예 없어지게 됐습니다. 난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출시 당시 광고 기억나시나요? LTE보다 속도는 20배 초고속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5G는 3.5GHz와 28GHz로 나뉘는데 이 중에 28GHz가 LTE보다 20배가량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 장애물 등이 없는 최상의 조건일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3.5GHz인데요. 기존 LTE보다 평균 3배 정도 빠르는데 그칩니다. 결국 20배 빠르다는 건 그냥 광고용 낚시 문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거짓, 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LTE보다 20배까지 빠를 수 있는 이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 이통사 3사는 사용 권리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파수를 낙찰받았던 지난 2018년 당시 기지국 15,000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는데 통신 3사 모두 10분의 1 수준의 기지국만 설치했습니다. 애초에 28GHz는 주변 방해물을 잘 피하지 못하고 도달거리도 짧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상용화 실행 의지도 없으면서 과장 광고에만 사용하다 사용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불편을 느낄 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28GHz 5G 서비스는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20배 빠르단 광고를 믿고 비싼 요금제를 감당해온 소비자들은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이 통사들은 속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앞세워서 기존 LTE 서비스보다 2~3배 비싸게 요금을 올렸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올 1분기 경기 둔화에도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 총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기는 등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결국 많이 빠르지도 않은데 배로 비싼 요금제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겁니다.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전히 5G 기지국 구축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요금만 이용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 덜컥 5G 서비스에 국민을 가입시킨 것입니까?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을 배상하기를 바랍니다. 급기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피해자 구제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부분은 이제 국고로 일단 환수가 되고요. 피해자 구제 부분은 이제 다른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저희의 그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이제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통 3사가 요금제, 단말기 장려금, 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5G 서비스. 실제 5G 환경에서 2GB 영화를 다운로드 해봤습니다. 한 편 다 받는 데까지 4분 26초가 걸립니다. 실제 서비스 속도를 재봤더니 5G 기지국이 집중된 서울 시내 건물에서 측정한 속도는 578Mbps. LTE의 최대 20배 속도가 나온다던 광고와 달리 3배 수준입니다. 2021년 통신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 통신 3사가 광고했던 속도의 2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 대의 기지국에 한 대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등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 최고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속도를 부풀리고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 3사가 강조하던 최고 속도가 구현되려면 주파수와 대역폭, 단말기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 기종은 당시 출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사들은 5G 도입 이후 요금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유인된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서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통신 3사는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친절한 경제의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5년 전에 이제 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요금은 비싸지만 속도가 대단히 빨라진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죠. 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반응 많았는데 이 통신사들이 과장 광고를 한 걸로 보여져서 과징금을 물게 됐네요. 네, 통신사들이 처음부터 내세웠던 5G의 장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2G 영화, 2기가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내려받는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떠세요? 앵커도 5G 쓰시죠? 네, 쓰고 있습니다. 네. 2시간짜리 영화 1초 만에 내려받아지던가요? 저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5G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던 2021년 기준으로도 통신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3사가 광고했던 것의 2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네.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내려받으려면 빠르게 될 때라고 해봤자 이메일도 하나 열어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와도 다 돼 있을까 말까한 속도가 실제 속도였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괴리가 발생했느냐? 통신사들이 이론으로나 가능한 최고 속도, 목표로 했던 속도지만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을 게 그때도 분명했던 속도를 대대적으로 내세워서 5G 서비스를 광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얘기입니다. 그 목표 속도를 이론적으로나마 구현할 수 있을 수준의 휴대폰 단말기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였다고 보고 공정위가 통신 3사에 모두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수준 허위 광고에 대해서 2017년에 37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죠. 그때 이후로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럼 통신사들이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겁니까? 네, 길게는 올 초까지도 이어졌던 통신사들의 광고를 보면요. 최고 속도, 이용 환경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속도들을 자기는 얘기했던 거다. 2시간짜리 영화를 늘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통 소비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광고가 전달한 인상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론적으로 기지국 한 곳에 단말기 한 대만 접속해야 가능한 비현실적인 속도를 사실상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했던 것처럼 내세웠다는 거죠. 통신사들은 일단 이번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내용이 담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속도도 속도지만 이 5G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네. 휴대전화 끊김 현상 많이 일어난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갈 길이 멀죠. 지금도 통화를 하다가 좀 먹통이 돼서 보면 5G가 LTE도 아니고 3G로 전환돼 있는 모습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이제 10명 중 7명은 5G 서비스를 쓰는데요. 최근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아직도 5G 이용자들은 44% 넘게 자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보다 데이터를 덜 쓰고 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도 40%, LTE 이용자의 경우에 10배나 됩니다. 그만큼 굳이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 고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 5G 이용자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휴대폰 기계에 대한 지원금과 결합 할인을 주면서 불필요한 고가 요금을 내면서 5G를 쓰게 한다는 겁니다. 네, 정작 5G 요금제를 쓰기 시작하면 품질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은데요. 5G가 늘면서 5G와 통신망을 나눠 쓰던 LTE의 속도가 내려가는 현상까지 겹치는 바람에 더더욱 5G 확산 속도는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G 이용을 강력하게 유도해 놓고도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끊김 현상 불만,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5G 환경 구축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사실 불안정성이 지금보다 더 컸던 도입 초기, 세계 최초로 실시하는 서비스라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초기부터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을 감당하면서 통신사들의 부담을 같이 져왔다고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통신사들이 좀 더 합리적인 요금제를 내놓고 서비스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이유입니다. 네, 빠른 속도도 좋지만 좀 불편하지 않게 쓰고 싶은 소비자들 목소리도 통신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